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퀀트키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작자나 어떤 작성자들의 어떤 그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글이 나왔을 텐데, 단어 선택이나 구성, 그리고 제목 등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창작물이 나왔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 앵글로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퀀트K와 함께 보면서 좀 더 입체적인 그 분석 방법도 좀 함께 소개하고자 하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 매수매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개별 투자자분들께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기업은 로체 시스템즈인데요. 최근에 이제 탐방을 다녀왔고 12월 마지막 날에 탐방을 다녀왔는데 제목은 두 번째 실적 달리기라고 해서 이 회사가 1000억대 매출을 하다가 2000억대로 올라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기업 개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벌써 1000억을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FPCB, 그러니까 핸드폰,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전방 산업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송 장비 시스템, EM이라고 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글래스 로딩 언로딩 장비, 인덱서, 그리고 FPCB 밴딩 사업, 밴딩 장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회사는 반도체 이송 사업하는 분야가 가장 많아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1번은 반도체 캐펙스 투자 회복세, TSMC 등 중화권을 잘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서는 맷슨이라고 하는 옛날 미국 기업이었다가 중국에 인수됐죠. 그래서 중국, 대만 외에도 삼성, 테일러, 그리고 에이스케 하이닉스 M15 공장 등 일부 물량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맷슨을 통해서 중국이나 대만을 타겟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 내년이 아니죠. 결국 올해죠. 이거는 오타입니다. 반도체 캐펙스 회복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중국 내 반도체 투자가 약 20에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MIC, TSMC 향으로 점진적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일본의 로체라는 그 자동화 기업, 로봇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의 그 회사가 40%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 로체 그룹의 자회사기 때문에 대만을 타겟으로 한 영업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을 타겟으로 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자동화 공정을 하기 위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신사업 포트폴리오에서도 분류 자동화 산업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매출을 올해 조금 일부 부품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제가 보는 부분은 이 맷슨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중국이나 대만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아직은 요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회사가 이제 신축한 그 건물인데 굉장히 큽니다. 지금 캐파가 한 3천억에서 4천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1000억대에서는 충분히 더 사업을 가져와도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2023년 실적 부진의 배경. 24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23년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 23년에는 이 회사가 사실 2018년 매출액 700억대에서 2022년 1,500억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시장은 올해 동사 실적을 매출 1,700억에 영업이익 320억까지 예상했으나 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면 좀 저조한 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23년 2에서 3분기부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1분기 대비 대규모 감산이 연이어 진행됨에 따라서 반도체 캐펙스 집행이 연기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로 8.6세대 물량을 받았는데요. 이게 2023년에 매출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요 줄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거는 매출로 곧 인식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매출이 상당히 좋게 찍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내년이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후공정 밴딩 장비의 경우 SDC의 스마트폰 후공정 투자가 개조 개선에 머물렀기에 대규모 신규 장비 발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뒤에 와서 좀 더 제가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더블폰 시장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커진 상황이 아니라서 장비회사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수혜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삼성도 아직 그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2023년에 한 1000만 대 좀 넘게 팔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3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700억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물론 2023년에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회사는 2020년과 같은 실적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2년 이전에는 이 회사가 실적이 들쭉날쭉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매출 많이 찍었는데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회사의 실적 변동성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로체는 실적이 참 안정적이지 않게 나왔던 회사지라고 기억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많이 벗어 던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림은 EFEM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FPCB 모듈용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요. 2024년은 실적 개선이 분명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4년의 매출은 최소 4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상반기 수주 흐름이 좋다고 하면 매출액이 2천억대까지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수주 흐름이 터져주는지 안 터져주는지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하반기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1월 2일 기준으로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이 호조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을 온전히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2024년이 2023년 대비해서 확실히라는 단어는 잘 안 쓰죠. 확실히 기회가 많은 것으로 체감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는 이연된 수요로 상반기 실적 회복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연된 수요까지 파악을 하면 하여튼 실적이 1분기, 2분기에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2024년 수주도 함께 성장해 준다면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지금 한 내년에 1,700억에 한 200억 정도만 해도 영업이익 200억 정도 해도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 950억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저평가된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요. 레이저 풀커팅 장비 GCM이라고 하는 장비는 올해 한 4대, 작년이죠. 이것도 못합니다. 작년 4대고 총 한 110억 정도 규모 수주를 했고요. 이게 중국하고 SDC 거의 독점적인 수준으로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 회사의 안정적인 수주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고객인 애플 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그 FPCB를 구부리는 어떤 구부리게 되는 대상, 그러니까 핸드폰의 사양이나 크기나 어떤 스펙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조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연 단위에 200에서 300억 정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달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규 수주가 안 나왔음에도 안정적인 수주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 이게 이 회사의 체질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 23년은 좀 예외적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1년에서 22년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좀 회복된다면 이 회사가 내년에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체를 이제 직접 다녀왔는데요. 제가 느낀 부분은 제가 최근에는 탐방 후기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갔다 온 당일이나 다음 날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조금 남겨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갔다 와서 며칠 뒤에 리포트를 썼을 때와 이렇게 직접 당일날 느꼈던 그 현장의 흥분감, 뭐 어떤 현장감, 것들을 같이 이제 좀 느껴보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잘 적어놨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함께 좀 느껴보고 이 부분들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 리포트를 읽어드릴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
자양분이 되는 것들은 다 퀀트K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퀀트K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올해는 어떻게 하면 그 퀀트K를 최대한 내가 투자에 접목시켜 볼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하고요. 지금 퀀트K가 첫 해 90%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꼭 이제 가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을 파악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포트를 읽어드리는 베이스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저희가 거의 1년에 뭐 거의 170개 이상의 기업들을 탐방을 다니고, 그리고 하루에 5회에서 뭐 많게는 23번도 이제 IR 통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내용들 분석을 하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이 안에서도 퀀트K 안에서도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고요. 성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